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사실은 IT 이런 쪽에 혁신이 일어나면서 이 전자상거래가 예. 모든 재화의 유통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 철강제만은 좀 이 전자상거래가 조금 이렇게 이제 발전 속도가 더디단 말이죠. 예, 그렇죠. 뭐 물론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은. 예, 예. 과연 앞으로도 이 철강 관련된 전자상거래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느 정도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까? 아니, 안 되는 걸까? 된다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철강제가 우리가 보통 정통적으로 철강제 거래는 이제 사람 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맨투맨 거래.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는 사람도 안정적인 구매가 필요하고 파는 사람도 안정적인 판매가 필요하고 또 어떻든 같은 철강제라도 그 품질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성격에 의해서 그런 유통 구조가 형성이 되어 왔는데 대부분 다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뭐 대리점 이런 쪽으로 해서 유통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 전자상거래도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사실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철강업계도 사실은 2000년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대부분 국내 철강사들 대부분이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상사들도 시도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잠깐 시도를 하다가 거의 한 20년 동안 거의 뭐 성과 없이 사실 뭐 폐기도 되고 혹은 뭐 아직 명맥만 유지하는 한국 시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경우는 좀 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맞습니다. 어떤 그 영업 이게 부각이 되면서 다시 지금 철강 업체들이 전자상거래에 투자를 하고 대부분 또 철강 업체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 철강 분야에서 전자상거래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큰 나라의 경우는 뭐 아주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자가 있고 그래서 수입 제품하고 섞여서 정말 그 시장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좀 전통적으로 사실은 매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거든요. 뭐 오랜 세월 또 포스코의 어떤 그런 독점적 공급 시장도 있었고 또 뭐 현대가 돌았다 하지만 또 현대도 또 엄청나게 또 한국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스플라이 사이드에서 이 공급자의 파워가 원체 세다 보니까 이 사실 전자상거래가 발붙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일단은 철강 자체가 사실은 예전에 포스코가 뭐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런 그 전자상거래도 사실 등급 F품에 대해서만 옥션 방식으로 경매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일단 철강 제품들은 그 직거래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문 생산을 한다는 그러한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등급 F품만 어느 누구든지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제한적으로 이제 했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전자상거래가 훨씬 철강 분야에서 활성화됐었거든요. 거기에는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통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해서 유통혁명,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한 그러한 측면이 있죠. 우선 뭐 공급자가 아주 다수의 공급자가 시장에 참가하고 다수의 수요자가 참가하니까 전자상거래의 그 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사실 전자상거래라고 그동안 해왔지만 제가 본 데는 일단 그 대부분 고로사나 철강회사가 자기의 어떤 철강제를 파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 그 판매를 위한 하나의 전략의 하나의 부분으로 사실 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왔다.
그 정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전자상거래라는 일단 게 있고, 그 다음 뭐 플랫폼 비즈니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제조업체들이 하는, 철강사들이 하는 전자상거래, 이세일, 뭐 전자상거래,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정 회사가 자기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경쟁사는 아무도 거기다 안 오겠죠. 그렇죠. 자기 제품을 파는 데죠.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플랫폼,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플랫폼 비즈니스라기보다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팔던 물건을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놨다. 그 이외에 어떤 의미는 별로 그 정도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조금 과연 플랫폼 비즈니스냐, 뭐 지금 철강업체들이 지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또 순수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뭐 장기적으로 철강제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우는 여러 가지 시장 구조의 특성상 매우 그 진척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느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철강 제조사들이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뭐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전자상거래든 플랫폼 비즈니스든 사실은 공급자가 상당히 많아요. 공급자가 그 플랫폼에 들어와야 많이 다수의 플랫폼 다수의 공급자들이 그 플랫폼 내에서 들어와 있어야지만이 고객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제품을 거기 가서 구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스코 제품만 일단은 판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픈 그 플랫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그 전자상거래 업체와 그 연결만 시켜놓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지향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로서 전자상거래가 비즈니스로서 발전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중국의 제휴사가 마이스틸하고 오일 불수강이거든요. 근데 그 두 회사를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사실 그분들은 모두 다 정보회사로 출발해서 지금은 다 전자상거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그 마이스틸도 그렇고 오일 불수강도 그렇고 그 공급자나 수요자의 참가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러고 그분들은 대부분 일정한 그 시장에 제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딩을 하는 형태로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은 매우 그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야말로 시장 가격에 가까운. 그게 시장 가격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만들어진 그 가격을 또 정보 사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제 사이 겨우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전자상거래가, 철강 전자상거래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그 요인이 사실 공급자가 많았다는 것이고 공급자가 많아야지만이 많은 수요가들을 거기에다가 그 유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 그 성공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것이 상호작용. 그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만큼 많이 일어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장 기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사실 그게 가능한지. 제조업체가 하는, 철강 생산업체가 주도하는 그러한 플랫폼은 공급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일방적인 그래서 지금 또 제조업체만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통업체들도, 일부 유통업체들도 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의 유통업체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직영 유통업체라든가, 예. 현대제철은 현대제철 예. 직영 유통업체라든가. 그래서 취급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해요. 예. 받아서 그냥 거품을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각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지만 플랫폼 비즈니스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변화 혹은 혁신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나 어떻든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특히 코로나 이후에 예.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면서 그렇죠. 예. 다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비대면과 전자상거래도 전자상거래의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예. 이게 비대면은 예. 사실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꼭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예. 정보를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느냐. 예. 이렇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찾는 게 훨씬 편하다. 비용도 싸게 들고. 예.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비대면이 중요한 그러한 단어 혹은 대세로 이렇게 전환되면은 예. 물리적으로 만나서 막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보 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또 많이 전자상거래나 혹은 비대면 영업 방식 이런 걸 훨씬 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요, 사실은 이 코로나 비대면이라는 이 이유로 지금 국내 전자상거래가 확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은 이건 또 매우 위험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죠. 예, 오히려 더 지금 사실은 비대면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거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비대면, 사람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상으로 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런 것과 내가 어떤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으로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 혹은 전자상거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사람의 어떤 만남을 통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 물리적으로 막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와 실제로 플랫폼 비즈니스, 하나의 비즈니스, 이거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로 수익성을 내야 되겠다라고 시작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죠. 전자상거래가 철강제의 새로운 유통 방식이라면 사실 어떻든 이제 기존의 철강제 유통 방식, 유통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국내에서는 보면 사실은 기존의 유통 체계가 원체 견고하고 매우 메이커 중심의 그런 영향력 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더더욱 이 전자상거래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우리는 이제 매우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IT 산업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런 거로 봐서는 분명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속도 면에서는 다소 저희들이 좀 더 이렇게 침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사실 철강 유통이 포스코 전문 유통회사, 현대제철 전문 유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유통은 그쪽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 포스코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전자상거래라는 명목 하에 일부 수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저가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유통업체들은 사실은 시장 가격보다 싸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게 되면 기존 유통업체들은 맞습니다. 사실 손실을 보게 됩니다.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시장 교란 요인으로 지금 맞습니다. 일부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유통업체, 만약에 모든 제품을 철강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유통회사의 존재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라든가 예. 존재의 가치가 예. 상당히 희석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정말 포스코 전자상거래 확산이 예. 사실은 국내 기존 유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예. 지금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전자상거래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어떤 최적의 유통 구조에 대한 우리 새로운 고민, 이런 게 막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우리가 지금 전자상거래가 또 새로운 아마 제2의 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과연 이것 역시 우리가 그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지금 현실을 평가하고 진단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사에서는 조만간 철강 관련 전자상거래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세미나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